네, 코로나19 상황이 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이 시기인데요. 이런 와중에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일부 젊은 층들이 딴 생각을 갖고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땡스기빙에는 여행을 하지 말라라는 당국의 강력한 권고가 거듭되고 있는데 만약 여행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형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우선 황당한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요즘 코로나19 검사받는 젊은 층들이 다름 아닌 이 파티를 벌이려고 하려고 검사를 먼저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에 감염된 주민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네. 당국은 검사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특히 팬데믹 초반에는 검사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선순위 정해놓고 받으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검사장도 많고 검사를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음.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이 간다면 검사를 받으라고 당국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는 주민 수도 상당수입니다. LA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검사장인 다저 스타디움. 여기 보면 차량들이 줄지어서 기다리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검사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의도입니다. 검사를 받고 코로나에 걸렸는지 확인해서 격리하고 조심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네. 일부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나오면 잘 됐다 하고 파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까? 바바라 프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젊은이들 여러 명이 대거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요. 어허. 토요일 아침까지 음성 판정 받기를 희망하면서 검사를 받고요. 네.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토요일 저녁 밤에 파티에 간다는 겁니다. 즉 검사 받는 게 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회 활동하기 위해서 간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절차가 되고 말았군요. 네, 이 파티에서 그렇게 음성 판정 받은 걸 확인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파티 참석자들이 모두 서로 음성이다 하면 좀 이제 안도하고 파티를 즐기거나 식사를 즐기는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보건국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보건국은 이걸 재앙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퍼레오 국장은 이런 검사가 주민들에게 잘못된 안도감, 잘못된 자신감 같은 걸 심어준다고 말했는데요.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잘못된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검사 결과를 받는다는 건 보통 목요일 즈음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토요일 아침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그건 이 검사를 받는 시점이었던 목요일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목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아니면 저녁까지 감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장담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퍼레오 국장은 아무리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받았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은 대로 젊은이들이 목요일에 검사 받고 토요일에 파티 참석하고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더구나 검사 받고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토요일에 또 마스크도 착용하지도 않고 거리 지키지도 안 하고 또 파티에 참석하는 게 이것도 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티는 되도록이면 좀 참가하지 말고 모이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냥 좀 잘 따라주면 안 될까요? 네, 사실 그렇게 음성 판정 결과만 믿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말에 파티에 참석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감염된 채 가는 것이라면 그럼 거기 있던 많은 참석자들은 정말 금방 감염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퍼레오 국장도 파티, 저녁 식사 모임이야말로 바이러스를 빠르게 전파하는 이벤트라고 다시 한번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LA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 층의 감염이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LA 카운티 확진자들 가운데 네. 가장 많은 연령대가 바로 18살에서 29살 사이입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에서는 이 18살에서 29살 사이 감염자가 2배 이상으로 뛰었는데요. 네. 인구 10만 명당 이 연령대 감염자는 지난달 11.5명에서 25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높은 비율은 30살에서 45살 사이입니다. 이 연령대도 감염자가 역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 인구 10만 명당 9.4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살에서 29살 사이 이 연령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경종을 울릴 만한 수치라고 퍼레어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 층들은 뭐 나는 젊으니까 건강해서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젊은 층들이 전파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네. 코로나에 걸려도 내가 아프고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네. 근데 사망자를 보면 지금 젊은 층은 아니고 보통 사망자들은 나이 든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토요일에 보고된 사망자의 90%도 50살 이상, 50살 이상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퍼레어 국장은 무증상 젊은 감염자들이 취약층 주민들에게 이 바이러스 전파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이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전파자 역할을 한다면서 더 많은 젊은 층 감염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가족들과 일터내 이 전파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고요. 네. 결국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 받으면 이 파티에 참석한다. 이건 커뮤니티에 코로나19 위험을 아주 심각하게 높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당국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게 땡스기빙 연휴 동안에 어디 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꼭 가야만 할 때, 이동이 불가피할 때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번엔 웬만해선 정말 연말 연휴에 어디 가지 말고 가족과 떨어져 있더라도 모이지 말라 하는데요. 네.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딜 가야 한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네. 항공기 내 감염 가능성 적다고는 합니다만 공항에서 감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공항도 뭐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연휴에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는 미국인은 24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서 시큐리티 라인 줄 서고 그리고 항공기 탑승 전에 줄 서고 이런 데 있어서도 6피트 거리 꼭 띄우고 안전 수칙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항공기 공기순환 그리고 필터 시스템으로 바이러스가 잘 퍼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안에 승객이 많다고 하면 거리 띄우는 건 사실상 힘들다면서 코로나 감염 위험 높아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UC 샌프란시스코 조지 루더포드 전염병 박사도 가능하면 비행기 안에서도 창가 쪽 그쪽에 앉도록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택시, 우버, 리프트 같은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주의할 점은 또 뭘까요? 일단 운전자든 승객이든 누구 하나 마스크를 안 쓴다면 그건 패스해야겠습니다. 네. 운전자와 승객은 차량 안에서도 최대한 거리 떨어져서 멀리 앉으라 하고요. 그리고 운전에 가는 동안 차 창문 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창문 못 연다면 바깥 공기와 순환되는 그 버튼 켜둬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직접 운전해서 여행 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겠는데요. 이 같은 집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한 차에 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여행 간다고 할 때 서로 섞여서 차에 탑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 번 차에 탔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같은 차에 같은 사람들이 계속 타고 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쉬었다 가면서 차를 바꿔 타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같이 탔던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라. 네, 맞습니다. 네. 자, 집에서 떨어져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번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보통 이제 땡스기빙 연휴라고 하면 멀리 대학 가 있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대학들이 대부분 원격 수업을 진행해서 그렇게 집에서 떨어졌다가 땡스기빙 맞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에서 떨어져서 대학 쪽에 있다면 사실 당국은 올해 땡스기빙만큼은 집에 돌아가지 말고 계속 대학 측에 남으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집으로 꼭 돌아가야 한다면 검사를 받을 게 권장되는데요. 네. 이게 한 번 검사 받는 게 아니라
최소 2번은 받으라고 했습니다. 네. 대학 쪽에서 떠나기 직전에 검사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사흘 안에 또다시 2번째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격리하는 게 당연히 안전하겠습니다. 네. 또 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무려 78%가 더 높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 발표가 나왔어요. 네, 이건 스페인에서 조사에 발표한 겁니다. 네. 그라나다 대학과 안달루시안 공중보건학교 연구진이 2천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번 연구를 한 크리스티나 곤잘레스 교수는 반려견을 산책하는 보호자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그렇게 반려견을 산책하지 않는 보호자들보다 감염률 78%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좀 불분명한 게 반려견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걸 보호자한테 옮기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가 뭐 반려견을 만졌다가 감염되는 건지 그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와 이 코로나19 감염 간 상관관계는 아직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응답자들한테서 개를 키운다는 점 외에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이 반려동물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례가 있는 데다가 동물의 경우는 증상이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좀 확인하기 어렵다 하고요. 그래서 반려견 보호자들은요. 반려견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지키도록 좀 해보라고 연구진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책 갔다 와서 그 반려견 위생에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개가 뛰어노는 그런 공원, 놀이터 같은 곳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는 게 좋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죠. 뭐 이야기 다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집에 꼭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집 안에 머무르는 집 안에 게 머무를 가장 수밖에 안전하겠습니다. 없네요. 꼼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방콕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